안창호 후보자는 대한민국의 헌법을 수호하며 다수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 분입니다.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 우리의 입장을 분명히 전달하고 공정한 인권정책의 실현을 촉구하고자 오늘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인권위원장을 지명하셨는데 저희들은 올바른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인권위원회에서 잘못된 인권관, 왜곡된 인권관을 갖고 많은 권고를 했기 때문에 저는 위원장이 취임됨으로써 올바른 인권관으로 이제 바뀌게 될 것이다 하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인권위원회를 이제 주도했던 그 인권단체라든지 또 언론들이 자기들의 입맛에 맞는 위원장이 세워지지 않는다고 굉장히 많은 이런 반론 기사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안창호 전 헌법재판관께서 헌법에 기초한 올바른 인권을 세워줄 것을 기대하고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사들을 보게 되면 인권위원회가 2006년부터 차별금지법을 추진했기 때문에 차별금지법을 옹호하는 사람은 인권위원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 하는 주장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굉장히 편협한 생각이라고 생각하고요. 이 차별금지법도 정말 국민이 원할 때 그것이 가능한 것이지 국민의 기본권이나 자유권을 고려해서 이렇게 안창호 전 헌법재판관께서 이 차별금지법을 대하겠다는 것은 올바른 판단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대통령실 정부에서는 이 일부 인권단체와 언론들에 휘둘리지 말고 올바른 판단을 계속 유지해 주기를 간절히 촉구합니다. 최영애 인권위원장이 사무총장으로 취임한 것 자체가 문제가 되고 또 최영애 인권위원장이 국가인권위원회를 처음 태동할 때부터 많은 역할을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국가인권위원회가 세계인권선언 정신에 부합하는 인류 보편인권에 부합하는 그러한 공고를 하고 그러한 이념으로 갔다면 저희는 크게 반대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전 세계가 PC주의로 변질돼 가고 있고 어퍼머티브 액션에 의한 소수 집단 우대 정책으로 일반 다수 국민과 세계 시민을 역차별하는 상황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선 가장 여러분도 해당이 되는데 2011년도에 인권보도 준칙이 임의로 밀약을 맺은 거죠. 국민 동의 없이 국가인권위원회와 한국기자협회가 인권보도 준칙을 임의로 체결함으로 인해서 대한민국 언론이 왜곡되고 진실 보도가 이루어지지 않고 편향적인 일방향의 보도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기자분들에게도 책임이 있지만 그 본질적인 것은 국가인권위원회가 헌법의 가치를 훼손하고 대한민국의 주권을 무너뜨리고 유엔의 하수인 노릇을 하고 대한민국에서는 사회윤리, 보편윤리, 일반 상식이 있고 유구한 전통 역사가 있는데 외국의 차별금지법이 제정된 배경 하에서 그것이 이루어졌는데 우리나라에 그대로 문화 사대주의적인 시각으로 직수입하고 유엔이 권고하니까 대한민국에서도 일방적으로 따라야 된다. 이것은 여러분들 모두가 과거의 친일파들을 그렇게 매도하는 언론에서 그렇게 공격하는 과거 조선 총독부와 같은 그런 앞잡이 노릇을 하는 유엔의 하수인에 불과한 국가인권위로 전락을 시켰습니다. 국가기관입니다. 독립적 국가기관이지만 헌법기관은 아니지만 독립적 국가기관이며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가인권위원회가 대한민국의 정부기구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국민의 동의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까지 국민의 동의 없이 일방향으로 특정한 이념을 가진 분들의 시각에서만 운영돼 왔고 일반 다수 국민들이 오히려 분노를 할 수 있는 잘못된 권고 조치를 남발해 왔습니다. 이번 차제에 헌법을 지키고
세계인권 선언에 부합하는 인류 보편 인권을 국민의 다수에 부합하는 어느 누구도 차별되지 않는, 차별 배제당하지 않는 보편 인권을 주장하는 안창호 후보자가 추천받고 지명을 됐기 때문에 우리는 이를 적극 환영하며 안창호 대법관 전 재판관 그리고 이제 후보자에 대한 인신공격성 보도나 그리고 시민단체 쪽에서 일방적으로 비난하는 집회나 기자회견 할 경우는 저희들이 동일하게 맞대응할 것이고 끝까지 안창호 후보자를 막아내고 지켜내고 인권위원장으로 취임할 수 있도록 우리가 힘을 쏟을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젠더 이데올로기라는 특정 이념에 치우쳐 헌법적 가치와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무력화하는 현상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몇 가지 사례를 들겠습니다. 첫째, 인권 교육을 내세워서 아동기 때부터 사회적 성별이 확산되도록 교육합니다. 이로 인해 사회적 성별에 빠지는 아이들의 숫자가 폭증하는데 자살 충동률은 20배 높아진다는 통계가 가시화되었습니다. 또 우리나라에서는 10대 아이들이 HIV에 감염되어 20대의 에이즈 진단을 받는 비율이 가장 높습니다. 정책적으로 균형 잡힌 정보 제공을 막아서 아이들이 주요 감염 경로에 대해 몰라 치료 시기를 놓치는 사례가 많은 것입니다. 외국 보건당국 정책과 달리 우리나라 국가인권위는 보건당국이 관련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젠더 이데올로기 인권을 내세워 아이들 생명권이 도외시되는 것입니다. 둘째, 프랑스 올림픽에서 XY 염색체 가진 사람이 여성 복싱 경기에 출전해 금메달을 따는 것을 보고 논란이 일었습니다. 올림픽을 위해 4년간 피땀 흘리며 준비해온 생물학적 여성들이 희생되었습니다. 차별금지법이 말하는 이념적 평등의 실체입니다. 나아가 생물학적 남성이 여성 화장실, 목욕탕 등에 들어가는 것을 생물학적 여성이 용인하는 것을 강요하는 사회로 바뀌게 됩니다. 수치심과 두려움을 느끼는 여성이 항의하면 차별이 되고 혐오 범죄가 됩니다. 이런 큰 변화에는 마땅히 사회적 논의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차별금지법이나 젠더 이데올로기적 인권은 시민의 알 권리나 토론할 권리를 막습니다. 극동방송도 이런 문제를 논의했다가 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언론의 재갈을 물리는 것입니다. 셋째, 국가인권위원회의 역량으로 사법부가 헌법적 가치나 현행법보다 특정 이념인 젠더 이데올로기를 더 중시하고 사회적 약자인 여성과 아이들의 인권이 도외시된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최근 대법원의 건강보험공단 피부양자 자격 판결이나 군대 내 동성애를 합법화하는 군형법 제92조의 6 판결을 했을 때 대법원 소수 의견은 성적 지향 평등 원칙 앞에 현행법조차 무력화되며 사법부가 실질적 입법 행위를 한다는 비판을 했습니다. 이것은 사법부 자체 내의 비판입니다. 이런 현상은 국가인권위의 균형 잃은 권고의 영향이 큽니다. 문제는 시민들에게 이를 알고 토론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하는데 기존 국가인권위 정책은 이것을 막아왔습니다. 젠더 이데올로기적 인권을 내세워서 여성, 아이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전통적인 헌법적 가치와 인권이 파괴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전통적인 헌법 가치와 인권을 무력화한 채 무조건적으로 젠더 이데올로기적 인권만을 최소시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약자인 아이들, 여성의 인권도 중시하며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 기울일 수 있는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절실하게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안창호 전 헌법재판관의 후보자 지명을 환영하는 바입니다.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의 안창호 인권위원장 후보자 지명을 환영한다.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8월 12일 대한민국 헌법을 수호하고 다수 국민의 눈높이와 세계 인권선언 정신에 부합하는 활동을 해온 안창호 전 헌법재판관을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로 지명한 것을 적극 지지하고 환영합니다. 이는 왜곡된 대한민국 인권 역사에 서광이 비친 것이며 세계 인권선언에 역행하여 정치적 올바름 곧 PC주의가 만연한 세계 인권 흐름에서 획기적인 사건으로 높이 평가하는 바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대한민국 헌법이 유럽연합의 외압과 사법 적극주의에 의해 국회되고
파괴되는 모습을 지켜보며 심한 공분을 느껴왔습니다. 엄연한 주권국가인 대한민국의 헌법과 일반 국민의 보편적 상식이 유엔연합의 사주를 받는 인권위와 언론 방송에 의해 무참히 짓밟힐 때마다 대한민국이 마치 유럽연합의 속국인 것 같은 비참함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이는 인권위가 과거 일제강점기의 조선 총독부처럼 앞잡이 노릇을 해왔고 언론 방송이 이를 부역하는 역할을 감당해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할 사실은 우리나라 헌법 제1조에 명문화되어 있듯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국가기관은 국민으로부터 직접적, 간접적으로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받아 구성되어야 하고 이러한 민주적 정당성은 국가기관 권한행사의 원천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에 비추어 볼 때 국가인권위원회가 지금까지 많은 국민들로부터 이러한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받았는지 의문이고 올바르게 권한을 행사해 왔는지 회의스럽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어떤 기관입니까? 국가인권위원회는 2001년 5월 24일 제정된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라 2001년 11월 25일 출범하였으며 이 기관은 입법과 사법, 행정에 소속되지 아니한 독립기구이며 헌법기관이 아닌 독립적 법률기관에 불과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나라에서 인권위원회가 유럽연합의 나팔스 역할에만 충실하여 초헌법적 기관처럼 대한민국 헌법과 국가의 이익과 국민의 보편적 상식에 반하는 권고 조치를 남발해온 슬픈 역사를 갖고 있는 것은 우리 시대가 갖고 있는 비극이라 할 것입니다. 특별히 2011년 9월 24일 국가인권위원회는 한국기자협회와 공동으로 추진하여 인권보도 준칙을 체결하고 이를 통하여 모든 언론 방송을 통제하는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해 오고 있는데 이는 결국 민의를 왜곡시키고 헌법에 보장된 다수 대한민국 국민의 알 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비극적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인권보도 준칙은 형식적으로는 자율적 규제이며 간접적 규제에 해당하나 이를 근거로 한국신문윤리위원회 등에서 일정한 제재를 가함에 따라 점차 무시할 수 없는 사실상의 규범력을 가지게 됨으로써 오히려 다수 국민의 인권이 침해받게 된 것입니다. 이는 명백한 반헌법적 역차별에 해당하는 것이기에 이러한 지침은 즉시 폐기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7월 30일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 등 전국 96개 인권단체와 시민단체가 특정 후보자를 향하여 명백한 차별과 배제를 서슴지 아니하는 반인권적 시각이 가득한 인권 감수성과 경험을 가진 이를 인권위원장에 지명하라는 성명서를 듣고 깊은 우려를 느꼈습니다. 이처럼 악의적이고 편향적인 성명서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안창호 전 헌법재판관을 인권위원장에 지명한 것은 대단히 현명하고 또한 용기 있는 결단이기에 우리는 이것을 높이 평가하며 적극 지지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국민과 괴리가 되고 인권위와 밀착한 언론 방송이 마치 이를 기다렸다는 듯이 윤석열 대통령의 안창호 인권위원장 후보자 지명에 대해 벌떼처럼 달려들어 온갖 비난 섞인 악의적 기사를 쏟아내고 있어 개탄을 금할 수가 없으며 깊은 유감을 표명하는 바입니다. 이는 타락한 언론 방송의 악의적이며 선정적인 마녀사냥식 보도 행태이기에 즉각 중단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정치적 올바름, 곧 PC주의와 소수 집단 우대 정책에 경도되고 세계 인권 선언의 본질적 정신에 벗어난 국가인권위원회가 하루속히 대한민국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보편적 상식에 부합하는 정로로 회귀하길 바랍니다. 또한 이를 가장 적합히 수행할 인물이 바로 안창호 후보자라고 믿기에 적극 지지하는 바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그 설립 이후 특정 소수 집단만을 중시하고 다수 국민을 배제시켜온 편향성과 이중성의 속박에서 벗어나야 할 것입니다. 일반 국민은 안중에도 없이 오직 자신들의 인연에 맞는 권고 조치를 일삼고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사람만을 안치려는 그 독선적 태도에서도 자유로워야 할 것입니다. 다수 국민의 인권을 역차별하고 상식을 믿고 살아가는 국민들로부터 괴리된 국가기관은 마땅히 폐지되어야 합니다. 세계인권선언 제29조와 제29조 제2항과 제3항에서는 자신의 권리와 자유를 행사함에 있어 이러한 권리와 자유는 어떠한 경우에도 국제연합의 목적과 원칙에 위배되어 행사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선언 제30조에서는 이 선언의 어떠한 규정도 어떠한 국가도 집단도 또는 개인에게 이 선언에 규정된 어떠한 권리와 자유를 파기하기 위한 활동에 가담하거나 또는 그러한 행위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인권을 앞세우는 사람들, 심지어 유엔까지 이를 어기고 타인의 인권을 짓밟고 탄압하려 포괄적 차별 금지 법안을 제정하려 혈안이 되어 있는데 이는 매우 잘못된 인권의식입니다. 이는 오히려 다수의 보편적 인권을 파괴하는 것이며 짓밟으려는 전체주의 시각이기에 또한 반인권적 시각이기에 극히 경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안창호 후보자는 대한민국 헌법을 준수하여 보편 인권을 수호하는 법조인의 길을 걸어온 인물이기에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과 배제의 시각에서 비난해서는 안 됩니다. 헌법재판관은 국가 최상위법인 헌법에서 규정하는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하며 법조계에서도 최상위 실력을 가진 이들이 임명되는 자리입니다. 하여 안창호 후보자에 대한 자격 시비는 편향된 정치 이념에 의한 마구잡이 비난에 불과할 뿐입니다. 우리는 안창호 후보자가 대한민국의 헌법 정신에 맞게 국가인권위원회를 지휘할 최적의 인사임을 재차 강조하는 바입니다. 지금까지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다수를 역차별하는 전체주의 입법인 차별금지 법안 제정을 획책하고 노골적인 동성애 지지 활동을 함으로써 청소년들의 보건과 건강을 심히 해치고 출산율을 저하시키며 에이즈 감염에 따른 국민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은 물론 주권 재민, 국민 주권의 정신을 훼손해 왔는데 이는 마땅히 바로잡아야 합니다. 우리는 안창호 후보자가 동성애와 동성혼을 국가기관이 나서서 지지하는 부당한 활동을 종결시켜주고 전체주의 사회로 이행하려는 차별금지 법안을 저지시킬 수 있는 확실한 인물임을 믿기에 적극 환영하고 지지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하는 바입니다. 하나,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이 안창호 전 헌법재판관을 인권위원장에 지명한 성숙한 인권의식에 의한 결단을 높이 평가하며 이를 적극 지지한다. 하나, 우리는 편향된 인권의식을 가진 시민단체들과 일부 언론 방송에 안창호 후보자에 대한 무자비한 차별과 배제의 기사들에 대해 분노하며 이를 즉각 시정하여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 하나, 우리는 지금까지 많은 국민들로부터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받지 못하고 대한민국 헌법 가치를 훼손하며 유럽연합의 나팔수 역할을 일관해온 국가인권위원회의 정상화를 강력히 촉구하며 만일 불가능할 경우 즉시 폐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우리는 국가인권위원회와 한국기자협회가 국민의 동의 없이 체결해 반헌법적 역차별을 일삼고 언론을 통제하며 다수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는 인권보도 준칙의 즉각 폐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우리는 안창호 후보자에 대한 부당한 압력과 인신공격성 기사, 무력 시위에 대해 맞대응하여 더욱 강력히 대응할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